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침대 매트리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매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어요.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큐브의 오브젝트부터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의 형태의 오브젝트가 그나마 직육면체인 침대 형태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형태를 좀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위해서 이렇게 extrud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는데, 여기 이제 keep to paste together를 오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선택된 페이스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형태를 직육면체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일정한 간격의 두께감을 가진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이런 거는 정육면체 상태에서 만드는 게 더 편하니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extrud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G키를 이용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 넣어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직육면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는 그런 두께감을 갖고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형태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둥근 형태, 이 형태 자체가 직선 형태니까 너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둥근 형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뭐이 스무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런 이상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베벨이라고 하는 명령, 에디트 메쉬의 베벨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그먼트 살짝 줘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둥근 형태의 모양, 여기는 이 세그먼트를 적당히 조절하고 아니면 이 프릭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둥근 정도도 임의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이렇게 살짝 내주시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네, 뭔가 이렇게 올록볼록한 형태감이 없어 보이지만 그건 이제 매핑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오브젝트에다가요, 하나 램버트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기본 이제 베이스에다가 램버트라고 하는 빛나지 않는 재질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볼록볼록해지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6개의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 그 부분까지 만약에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선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어디 갔냐, 셀렉트 해보게 되면 이 그로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우, 선택 부분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로우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칸 옆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단축키는 부등호 단축키예요. 그래서 Shift하고 이렇게 부등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넓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넓게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다른 재질을 하나 입혀줍니다. 이번에도 램버트를 한번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이제 2개의 램버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램버트 2와 램버트 3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램버트 3의 색깔을 만약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선택한 부분에
그 색깔만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램버트 2의 색깔을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외의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색깔을 임의로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선택을 어느 부분에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오브젝트 자체를 이제 분리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하나의 오브젝트에는 선택한 페이스를 가지고 적용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걸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언급했던 올록볼록한 형태의 모양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램버트 3의 부분을 적용해 주도록 할 텐데요. 컬러 값 이렇게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범프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프 매핑. 범프 매핑이라고 하는 건 음영값을 이용해서 울퉁불퉁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상당히 라이트한 그런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그런 형태로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프 매핑에 이렇게 하나의 마야에 있는 기본 텍스처 매터리얼을 텍스처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적용하게 되면 그리고 6번을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하는 형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우선 여기 범프 2D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이 깊이감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 위드와 하이트 UV의 위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간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플레이스 2D 텍스처라고 해서 몇 번 반복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반복을 좀 여러 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한 10번 좀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시켜주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워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뭐 정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45도 로테이트 프레임을 45 돌려서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위쪽과 옆쪽에 이런 크기 비율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조금 더 적게 반복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보고요. UV 에디터를 선택해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매핑 좌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 좌표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핑 좌표를 좀 임의로 조정해 줘야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명령어를 이용해서 바꿔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간단하게 정육면체나 정사각형 형태의 모양, 정육면체나 그 직육면체 이런 형태의 모양은 UV 기능에 UV 옵션에 이제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게 되면 여러 방면에서 떨어지게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연속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붙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여기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임의로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되고요. 우선 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일괄적인 형태의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케일감이 중요하니까요. 이게 너무 작게 되면 여기는 반복이 너무 많게 돼서 이렇게 작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스케일감을 어떤 식으로 정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함 정도가 너무 지금 튀어나온 것 같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간격이 너무 넓다. 사이가 너무 넓다라고 하면 앞쪽에 있는 여기 브릿지 앞쪽으로 가게 되면 이 범프 뎁스라고 하는 부분을 0.2 이렇게 낮추게 되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끔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브릿지의 위드, UV 위드를 조정하게 되면 0.05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간격, 중간의 간격들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면 뭐 원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경계 부분, 뭐 이 부분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혹시라도 경계 부분이 약간 신경이 쓰인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연결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UV의 경계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잘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임의로 붙여줘야 되는 좀 수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붙여줘야 돼요. 뭐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부분인지 체크를 해서 좀 세밀하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UV가 여기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거 보더를 확인하게 되면 UV 보더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잘린 부분을 UV 보더의 경계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잘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잘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여기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상의 UV상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아이고 복잡하겠는데, 네, 어디 갔니? 네, 이 부분이 선택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아닌가? 여긴가? 응? 여기군요. 여기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고 move and show UV란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move and show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여기 있는 면이 더 많네. 이러면 안 되겠는데. 네, 이러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이 방법을 따로 이제 뜯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오토매틱이 아니라 임의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페이스 선택을 하고요. 아까 전에 Shift 이렇게 해서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어느 부분까지 원하는지 선택을 해주고, 여기 UV 그리고 플래너 매핑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매핑 좌표를 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Z, X 방향을 이렇게 월드 좌표에서 확인하고요. 보게 되면 Z 방향입니다. Z 선택을 하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뜯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Keep Image Height with Ratio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맞춰지게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만 이제 뜯어지게 됩니다. 뭐 비율은 맞지만 스케일링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UV를 여기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에 관련된 항목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Select by Type Soft Transform 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게 되면요, 밑에 보게 되면 이 Texture Density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get 해서 여기는 이거의 밀도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apply, set을 하게 되면 크기가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정한 동일한 비율의 그런 스케일감으로 또 교체가 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각각의 이제 면에, 그 다음에 요거는 Y축 선택해서 apply, 그 다음에 이렇게 비율에 맞춰주고요. 그러면 아까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뜯어서 매핑을 해줄 수 있는 UV 좌표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세밀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전 상태에서도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